자꾸 보여드리고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유튜버의 본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깨 관절경 수술에서 왜 매듭법이 중요한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깨 수술을 앞둔 분들은 보통 힘줄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수술하면 다시 붙는지, 재파열은 없는지, 재활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수술 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듭법입니다. 회전근개 봉합수술은 끊어진 힘줄을 뼈에 다시 붙이는 수술입니다. 슬랩병변처럼 어깨 관절 안쪽에 관절와순, 쉽게 말해서 어깨를 잡아주는 조직이 찢어진 경우에도 봉합을 합니다. 이때 봉합한 실이 몇 달 동안 풀리지 않고 무조건 버텨줘야 조직이 뼈에 붙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로 풀리지 않는 매듭은 없습니다. 다만 어깨 관절경 수술에서는 가능한 풀리지 않는 강한 매듭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왜 매듭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쓰는 매듭법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관절경 수술은 작은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와 기구를 넣고 진행하는 수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에서는 찢어진 힘줄을 뼈에 다시 붙이고, 슬랩병변에서는 찢어진 관절화순, 즉 찢어진 인대를 원래 자리 가까이에 다시 고정합니다. 이때 뼈에 실을 그냥 묶는 게 아닙니다. 뼈에 작은 구멍을 만들고 그 안에 실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하는 장치를 넣습니다. 쉽게 말해서 뼈 안에서 빠지지 않게 버티는 작은 고정 장치죠. 나사처럼 생긴 것도 있고 실덩어리가 뼈 안에서 걸리면서 빠지지 않게 그렇게 버티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장치에 연결된 실로 힘줄이나 관절 와순을 잡아 묶어줍니다. 어떤 방식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회전근개 힘줄이죠. 회전근개 힘줄이 여기서 이렇게 끊어졌다고 하면 이것을 뼈에다가 어떻게 꼬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사를 쭉 받고 연결된 실로 이렇게 뼈에다 강하게 붙이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랬을 때 이 힘줄을 뼈에 오랫동안 붙어있게 만드는 그 마지막 단계가 매듭법입니다. 봉합한 조직이 바로 다음날 뼈에 붙는 게 아니고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붙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매듭이 느슨해진다면 뼈에서 이렇게 좀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뼈하고 힘줄하고 눌어붙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로 딱 붙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매듭이 버텨줘야 됩니다. 이게 버텨주지 않으면 힘줄이나 관절화순이 붙질 않고 다시 벌어집니다. 요즘에는 실을 직접 묶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나사를 받고 또는 실을 받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그냥 딱 묶이게 되는 그런 장치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은 분명 편하고 매듭을 잘 못 묶는 사람보다는 안정적인 결과를 내죠. 이렇게 딱 붙게요. 다만 아직은 숙련된 의사가 직접 상황에 맞게 단단히 묶는 매듭을 완전히 대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즉 익숙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자동장치, 자동 매듭이 나을 수 있지만 그 분야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수술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직접 판단하고 조절하는 것에는 아직 못 미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저는 어깨 관절경 수술에서 매듭을 단순한 마무리 기술이 아니라 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과정으로 봅니다. 힘줄을 꼬매는 것만큼 그 힘줄을 오랫동안 단단히 붙잡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매듭법을 깊이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 재수술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어깨 수술을 하다 보면 예전에 봉합했던 부위를 다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깨 관절 안쪽에 인대 찢어진 것, 즉 슬랩병변으로 관절와순을 봉합했던 그런 환자가 몇 년 뒤에 다른 문제로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전근개가 터진다거나 그런 경우에요. 또 다른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뒤에 통증이 남거나 재파열, 회전근개가 재파열이 돼서 다시 수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제가 수술한 환자도 몇 년이 지나서 회전근개가 다시 터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재수술에서 관절 안을 들여다보면 예전의 봉합 부위가 그대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대가 잘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매듭도 잘 살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매듭이 느슨해져 있거나 아예 그냥 봉합이 풀려 있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때 여러 가지 그런 의문점이 좀 남았습니다. 어떤 매듭은 버티고 어떤 매듭은 풀리는지. 흔히 쓰는 매듭법, 어깨 관절경에서 표준처럼 된 그런 매듭법들이 정말 관절 안에서 오래 버틸 만큼 강한지, 몇 달 동안 힘줄이나 인대가 뼈에 붙을 때까지 이렇게 착 붙어서 절대로 느슨해지지 않는지, 그리고 정말 좋은
매듭법은 어떤 매듭이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게 됐습니다. 이런 의문은 저만 가진 게 아닙니다. 어깨 관절경 수술을 몇천 케이스씩 그렇게 한 정말 대가인 의사분들 중에는 기존에 알려진 매듭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본인이 직접 개발했거나 아니면 경험상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그런 방식으로 매듭법을 업그레이드, 변형해서 쓰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어깨 관절경 수술에서 매듭은 봉합한 힘줄이나 관절 인대가 뼈에 붙을 때까지 버티게 하는 중요한 그런 구조적 문제죠. 매듭이 느슨해지면 봉합 부위가 벌어지고 봉합 부위가 벌어지면 조직이 붙을 시간을 충분히 얻지 못해서 수술을 하나마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실 안에서 테스트를 막 한 게 아니라 수술실 밖에서 매듭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면서 테스트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천이나 가죽처럼 어느 정도 장력을 견딜 수 있는 재료에 실을 묶고 여러 방향으로 당겨보기도 하고 안에서 밀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실제 수술 조직과는 완전히 같지 않지만 어떤 매듭이 쉽게 미끄러지는지 어떤 매듭이 끝까지 버티는지 느슨해지는지 그런 걸 비교하는 데는 충분하죠. 테스트를 해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어떤 매듭은 생각보다 쉽게 느슨해지고 어떤 매듭은 여러 방향으로 힘을 줘도 굉장히 잘 버팁니다. 이 차이를 직접 확인하면서 어깨 관절 안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매듭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트 매듭은 필요할 때는 풀려야 되지만 버텨야 할 때는 또 강하게 버텨야 됩니다. 바람과 장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매듭 구조가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듭법에 관한 책을 샀어요. 그 매듭법에는요 한 130개 정도의 매듭법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직접 묶어보고 어깨 관절경에 쓰기 좋은 매듭법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해보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다 묶어봤다는 얘기죠. 첫째는요, 강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왜냐면 관절 안에서 몇 달 동안 봉합 부위를 붙잡아둬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매듭이 미끄러져서 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관절경 안에서 기구로 묶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매듭이라도 수술 중에 너무 복잡하면 쓸모가 없고 그리고 관절경은 정말 얇은 구멍으로 기구나 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하면 또 실제로 다 묶을 수가 없죠. 그래서 카메라로 보면서 좁은 관절경 그 공간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듭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그렇게 여러 테스트를 거쳐서 또 오랜 기간, 몇 달간의 기간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듭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병원 이름을 따서 HMC 매듭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HMC는 희망찬입니다. 별게 없고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매듭법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깨 관절경 수술에서 봉합한 조직을 더 안정적으로 뼈에다 착 붙여서 안 떨어지게 붙잡아 두는 겁니다. 저는 이 매듭법을 10년 넘게 사용했습니다. 다시 수술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매듭한 그런 관절안을 다시 확인해 보면 시간이 지나도 매듭이 비교적 잘 살아있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매듭도 몸 안에서 마모될 수 있고 모든 경우를 완전하게 그렇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오랜 기간 테스트하고 수술해서 확인해온 경험으로 제 매듭법은 매우 단단하고 잘 풀리지 않는 매듭이라는 확신이 지금도 있습니다. 강한 매듭이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강하게 잘 이렇게 꽉 묶이는 매듭은 수술 중에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매듭법도 문제가 좀 있죠. 이게 수술 중에 그냥 너무 잘 묶여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쓰는 매듭법은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매듭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어떤 매듭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에서 한 바퀴 돌려서 묶거나 두 바퀴 돌려서 묶거나 세 바퀴 돌려서 묶는 걸로 강도를 다르게 합니다. 보통 어깨 관절경 수술에서는 두 바퀴 돌리는 방식으로 쓰고요. 이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하게 강합니다. 이것도 매듭을 하는 중간에 그냥 딱 멈춰버려서 오도 가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합니다. 한 바퀴 방식도 그래서 꽤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봉합이 필요하지 않고 예를 들면 관절이 아니고 다른 부위에서 근막 정도를 봉합할 때는 더 간단한 형태로 한 바퀴만 돌려서 쓰기도 합니다. 세 바퀴 돌려서 하는 방식은 매우 강합니다. 다만 관절 안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 바퀴는 두 바퀴도 강한데 세 바퀴는 너무 강하게 잡히다 보니까 매듭이 원하는 위치까지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서 조여져서 매듭이 풀지도 못하고 조이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잘 벌어집니다. 초기에는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는데요.
매듭이 중간에서 먼저 묶여서 잘라낸 적도 있고, 또 어떻게든 다시 풀어서 하나씩 풀어서 원하는 위치까지 보내려고 애쓰고 성공한 적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령이 생겨서 지금은 2번 돌려서 하는 매듭법으로 해서 표준화를 시켰고요. 2번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중간에 묶이는 수가 아직도 있는데, 이거를 억지로 밀어넣는 게 아니라 실의 장력을 잘 조절하면서 천천히 달리듯이 이렇게 해서 묶는 표준화된 방법이 생겼습니다. 강한 매듭은요, 칼과 좀 비슷합니다. 잘 쓰면 유용하지만 다루는 법을 모르면 오히려 수술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이 매듭법은 조절을 잘 알아야 되고 어느 순간에 조여야 되는지 감각도 필요합니다. 이 매듭법이 다루기 어렵다면 꼭 써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전근개 봉합이나 슬랩벽면처럼 봉합 부위가 몇 달 동안 반드시 버텨야 되는 수술에는 강한 매듭이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그렇게 강한 매듭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더 단순한 매듭을 쓰면 됩니다. 하나의 매듭법을 모든 상황에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매듭법을 제 어깨에도 썼습니다. 제가 지금 6개월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요.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깨. 괜히 습관적으로 보여드리는 유튜브에 유튜버의 어떤 자꾸 보여드리고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유튜버의 본능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찍으려고 이거 수술한 건 아니고 저도 많이 불편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 수술에도 제가 쓰는 이 매듭법을 사용했습니다. 수술 결과는 파열 상태, 조직의 질, 환자분의 나이와 활동량, 수술 후 재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듭법 하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만 회전근개 봉합이든 슬랩병변 봉합이든 어깨 관절경 수술에서 봉합한 조직이 뼈에 붙을 동안 매듭이 버텨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매듭이 느슨해지지 않고 버텨줘야 조직이 붙을 시간을 얻는 거죠. 수술을 앞둔 분이라면 매듭법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봉합한 힘줄이나 인대가 붙을 때까지 어떻게 안정적으로 잡아둘 수 있는 매듭법인지, 재파열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 중에 어떤 점을 신경을 쓰는지, 수술 후에 어느 시기까지 조심해야 되는지 그 정도는 의료진에게 좀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어깨 관절경 수술에서 매듭은 단순한 마무리 기술이 아닙니다. 회전근개 봉합이나 슬랩변변 봉합처럼 조직을 뼈에 꼭 붙여야 되는 그런 수술에서는 몇 달 동안 풀리지 않고 버티는 강한 매듭이 중요합니다.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은 없지만 가능한 한 잘 풀리지 않는 매듭, 비교적 단단한 매듭, 지금 있는 매듭 중에 그래도 제일 강한 매듭을 선택하고 정확히 다루는 것이 수술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봉합하는지, 봉합한 조직이 붙을 때까지 어떻게 보호하는지 여러분이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환자가 그렇게까지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봉합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관절경 수술을 할 때 쓰는 봉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